안녕하세요, 무리스입니다. 이번에도 한국사 여걸열전에 나오는 박어우동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우동 사건은 조선왕조 500년사에서 가장 큰 섹스 스캔들이었습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욕망인 식욕과 성욕은 하늘이 내린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어떤 법과 제도의 멍해로도 속박할 수 없다는 진실을 일러준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박어우동은 성본능에 충실하며 자유연애를 추구한 선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선왕조 시대는 여성의 암흑기였다. 남존여비라고 하여 남자는 존귀하게 여기고 여자는 비천하게 여겼다. 사내는 아무리 못생기고 멍청해도 떳떳이 얼굴을 들고 대로를 활보했지만 여자는 아무리 잘생기고 똑똑해도 바깥 출입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다. 불가피하게 외출을 할 일이 있어도 장옷이나 쓰개치마 따위를 뒤집어 쓰고 다녀야만 했다. 또 여자는 삼종지도라고 하여 어려서는 아버지를 따르고 시집가서는 남편을 따르고 늙어서는 아들을 따라야만 했다. 평생토록 남자에게 매여 살아야만 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칠거지약이란 것이 있어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음란하고 투기하고 나쁜 질병이 있고 말이 많고 도둑질을 하면 집에서 쫓겨났다. 오늘날과 같은 양성평등 사회, 아니 어떤 면에서는 여성 상위 시대에 이런 이유를 들이댄다면 여자들에게 맞아 죽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여성의 인격을 무시하고 천대했던 것이다. 아들을 못 낳는 것이 어떻게 여자만의 책임인가? 질투가 심하면 쫓아낸다고? 사내들은 첩을 두고 그것도 모자라 기생오입질도 하고 또 그것도 모자라 남의 여자까지 넘보면서도 여자들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도록 꽁꽁 묶고 꼭꼭 가두어 두는 것이 옳은 일인가? 어우동은 이런 시대의 모순에 용감하게 방귀를 들고 일어선 여장부였다. 어우동은 남존여빈이 삼종지도니 하는 소리는 우습게 여겼다. 사내들만 사람이냐? 여자도 사람이다. 그녀는 성적 억압의 고리를 끊고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보다 완전한 자유를 위해 목숨을 내걸고 싸웠다. 어우동이야말로 500년 전 조선왕조 초기에 이 땅에 태어난 자유연애의 선구자요 여성해방운동의 희생자였다.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게 마련이다. 어우동이 남편에게 소박먹고 친정으로 쫓겨난 이유는 음란하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어우동이 음란한 여자가 된 원인과 책임은 전적으로 남편에게 있었다. 어우동은 정상품인 당상관인 승무원 지사 박윤창의 딸로 태어나 종친인 태강수 이동에게 시집갔다. 그런데 행복한 결혼 생활의 꿈과 달리 남편은 젊고 아름다운 아내를 사랑할 줄 모르는 멍청이였다.
왕실이 친척이면 뭐하고 허우대만 멀쩡하면 뭐하는가. 허구한 날 아내는 독수공방으로 외롭게 내버려 둔 채 종일토록 사랑에서 책을 읽거나 시회에 참석하는 것으로 소일을 하니 여자가 무슨 낙이 있어야지. 태강수 이동은 부자였다. 집에 있는 은부치들을 모아 은그릇을 만들기로 하고 은장을 불렀다. 외간 사내를 볼 기회가 없던 어우동이 은장이가 일하는 모습을 보고 호기심이 샘솟았다. 은장이가 훤칠하고 사내답게 잘 생겼기 때문이다. 어느 날 어우동이 은장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계집종의 옷을 빌려 입고 은장이에게 접근했다. 그렇게 해서 걸핏하면 은장이에게 작업을 걸었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주인 마님이 계집종의 옷을 입고 은장이와 놀아난다는 이야기가 태강수의 귀에도 들어갔다. 형편없이 체면을 구겨 노발대발한 태강수가 어우동을 음란한 년이니 더러운 년이니 삿대질을 하면서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다. 남편한테 소박맞고 친정으로 쫓겨난 어우동을 성개방의 길로 이끈 안내자는 계집종이었다. 하루는 어우동이 자기 신세를 한심하게 여겨 탄식하는데 계집종이 다가오더니 이렇게 위로하는 것이었다. 아씨마님, 너무 그렇게 슬퍼 마셔요. 사람이 살면 얼마나 살기에 그렇게 상심하고 탄식만 하십니까? 내 팔자가 기구하여 소박을 맞았으니 무슨 낙이 또 있단 말이냐. 허구한 날 독수공방이나 하는 것보다야 오히려 잘된 일이지요. 종실이면 뭐하고 당상관이면 뭐한답니까? 저 같으면 사내굽술도 못하는 그런 서방은 제가 먼저 쫓아냈을 거예요. 어허허. 오, 듣고 보니 내 말도 일리가 있구나. 아씨마님, 오종년이라는 이가 일찍이 사원부의 도리가 되었고 생김새도 태강수보다 훨씬 멋있답니다. 또 집안도 천하지 않으니 인연을 맺을만 합니다. 마님께서 싫다 않으시다면 셋내가 중신어미 노릇을 한번 해볼까요? 어우동이 눈을 빛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해서 며칠 뒤에 계집종이 오종년을 데리고 오니 어우동이 보기에 마음이 들었다. 그래서 서로 살을 섞었다. 창문은 한번 열리면 바람이 계속 들어오게 마련이다. 바야흐로 어우동의 남성 편력이 시작된 것이다. 때는 성종시대였다. 그때부터 어우동은 본격적으로 사내들을 낚아 올리기 시작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게 딸린 자식도 없겠다. 아직도 정꼬에 어여쁘니 무엇 하나 걸릴 것도 없었다. 오종년을 소개해준 계집종은 이제 단순한 종이 아니라 어우동의 동업자와 마찬가지였다. 같은 시대에 벼슬 살던 용제 성현의 용제 총화에 이렇게 나온다. 어우동은 이로부터 방자한 행동을 꺼리낌 없이 하고 그의 계집종이 역시 예뻐서 매양 저녁이면 옷을 단장하고 거리에 나가서 미소년을 끌어들여 여주인이 방에 들여주고 저는 또 다른 소년을 끌어들여 함께 자기를 매일처럼 하였다. 꽃피고 달박은 저녁이면 정욕을 참지 못해서 둘이서 저자를 돌아다니다가 사내에게 끌리게 되면 제 집에서는 어디로 갔는지 몰랐으며 새벽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길가에 집을 얻어서 오가는 사내를 점찍었는데 계집종이 말하기를 아무개는 나이가 젊고 아무개는 코가 커서 마님께 바칠만 합니다. 하면 어우동이 대답하기를 아무개는 내가 맡으리니 아무개는 내가 하려무나 하고
실없는 말로 희롱하지 않는 날이 없었다. 어우동은 소박을 맞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그대로 헛세월을 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이다. 어우동과 계집종은 환상의 콤비였다. 한꺼번에 두 사내를 끌어들여 누구는 내가 하고 누구는 내가 하기로 역할 분담까지 했던 것이다. 두 여자는 나중에는 오로지 연애 사업을 위한 집을 따로 얻기도 했다. 어우동의 다음 애인은 전 남편과 같은 종실인 방산수 이난이었다. 방산수는 나이 젊지만 성품이 호탕하고 시집기 좋아하는 풍류객으로 알려진 사람이었다. 이미 소문을 들어 점치고 두고 있었는데 하루는 그 방산수가 어우동의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이 아닌가. 어우동은 방산수를 유혹하여 바로 정을 토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한동안 부부처럼 지냈다. 두 사람이 정이 깊어지자 방산수는 어우동에게 자신이 팔뚝에 어우동의 이름을 새겨달라고 했다. 이제부터 자기는 어우동의 소유물이요 노예라는 것이다. 어우동은 두말하지 않고 제 이름을 먹물로 새겨주었다. 어느 봄날 저녁에 방산수가 어우동에 찾아갔는데 집이 비어 있었다. 봄나들이를 가서 늦도록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다. 벽에는 어우동의 붉은 적삼만 걸려 있다. 방산수가 이런 시를 지었다. 옥루 서로 부딪혀 밤기운이 맑은데 흰 구름 높이 떠 달빛이 분명하구나. 한가한 방은 고요해도 그대 향기 남아있어 이렇듯 꿈속의 정을 그리워하노라. 어우동과 방산수는 통하는 연인이었다. 단순히 육체적 욕망을 매개로 만난 사이가 아니었다. 이처럼 문학적 감성이 통하고 풍류의 시성이 통하는 직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어우동이 단순 무식한 여자가 아니라 글을 배우고 시를 지을 줄 알았다는 사실은 송계만록에 실린 그녀의 작품 부요회고시가 여실히 증명해준다. 백마터 텅 빈지 몇 해나 지났는가. 낙화암 세워져 많은 세월 흘렀구나. 청산이 만약에 말을 할 수 있다면 천고의 흥망을 물어 알 수 있으리. 이 정도의 시제라면 가히 시인의 반열에 올려도 될 만한 수준이 아닌가. 그러니까 어우동은 단순히 색정에 미친 음녀가 아니었던 것이다. 조선왕조 시대의 양반가의 여인이 칠거지약에 걸려 쫓겨난다면 그것은 곧 사형선고와 같은 것인데 어우동은 이를 오히려 인생 역전의 기회로 삼았던 것이다. 내 이제부터 잘난 것도 없이 거들먹거리기나 좋아하는 사내들, 그것도 양반 사내들을 모조리 무릎 꿇려 내 노예로 삼고 말리라. 화끈하게 한판 놀다 가리라. 성종실록은 어우동의 다음 상대가 역시 종실인 수산수 이기라고 전한다. 어우동이 어느 해 단오날에 어여쁘게 화장을 하고 나가 놀다가 도성 서쪽에서 그네 뛰는 것을 구경하다가 수산수 이기를 만나게 되었다. 수산수도 바람둥이였다. 수산수가 어우동의 비서 겸 동업자인 계집종에게 이렇게 물었다. 저 아리따운 여인은 어느 집 여자인고? 내금이의 첩입니다. 그렇게 수작이 무르익고 서로 뜻이 맞아 둘이 정을 통했다. 성종실록에는 이 밖에도 어우동과 정을 통한 사내들이 줄줄이 등장한다. 전의감 생도, 박강창은 노비를 사고 파는 일로 어우동의 집에 갔다가 눈이 맞아 간통을 하였는데 어우동은 박강창이 매우 마음에 들어 그의 팔뚝에다가도 자기 이름을 새겨 소유물로 삼았다.
또 이근지란 자는 어우동이 사내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녀의 집으로 찾아가 방산수의 심부름 온 사람이라고 거짓말을 했다. 어우동이 나와서 보고 눈이 맞아 정을 통했다. 내금이 구전은 어우동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살았는데 하루는 어우동이 그녀의 집 정원에 있는 것을 보고 음욕을 참을 수 없어서 담장을 뛰어넘어 정을 통했다. 생원 이승원이 하루는 집 앞에 서 있다가 어우동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 그녀의 계집종에게 물었다. 얘야, 저 아이는 지방에서 뽑아 올린 새 기생이냐? 그렇습니다. 이승원이 어우동의 뒤를 따라가며 작업을 걸었다. 희롱도 하고 말도 붙이며 그녀의 집에 이르러 마침내 넉살 좋게 침실까지 따라 들어가 비파를 보고 가져다가 탔다. 어우동이 물었다. 선비께서는 조남이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생원이니라. 아니, 장안에 이생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셋나가 어떻게 성명을 알겠는지요? 어허, 춘향군이 사위. 이생원을 누가 모르는가? 둘이 또한 눈이 맞아 정인을 통했다. 항록 홍찬이란 젊은이가 과거에 급제했다. 그래서 과거 급제자의 퍼레이드라고 할 수 있는 육아를 하다가 어우동의 눈에 찍혔다. 어우동이 며칠 뒤에 길에서 홍찬을 만나자 소매로 그의 얼굴을 슬쩍 건드렸다. 홍찬이 어우동의 절묘한 작업에 넘어가 마침내 그녀의 집으로 따라가 함께 잤다. 서리 가무향이 길에서 어우동을 만나자 희롱하며 따라가서 그의 집에 이르러 정을 통했는데 어우동이 가무향도도 노예로 삼을 만하기에 또한 그의 등에다 자기 이름을 새겼다. 어우동이 사내를 밝힌다는 소문은 발없는 말을 타고 자꾸만 퍼져나갔다. 그녀의 이름과 소문을 들은 사내들 치고 침을 삼키지 않은 자가 없었다. 신분의 귀천 벼슬이 고아를 가리지 않았다. 종실인 밀성군의 종 직업이가 이웃에 살았는데 어우동을 덮칠 기회만 노리고 있었다. 어느 날 새벽에 어우동이 일찌감치 나가는 것을 보고 앞을 막아서며 이렇게 협박했다. 부인께서는 어찌하여 밤을 틈타 나가시오. 내가 장차 크게 떠들어서 이웃 마을에 모두 알게 하면 장차 큰 옥사가 일어날 것이오. 어우동은 마음이 내키지는 않지만 목숨이 아까운지라 직업이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한 차례 허락했다. 그렇게 해서 어우동은 일약 사교계의 여왕, 밤의 여왕이 되었다. 도성 안에서 내노라 하는 오입쟁이 치고 어우동을 모르면 바람둥이 축에 못 끼었다. 소문이 퍼지니 말썽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다. 누가 어떤 경위로 고발했는지 모르지만 어우동은 몇몇 애인들과 함께 의금부 옥에 갇히는 몸이 되었다. 화려했던 날들이 마침내 끝난 것이다. 어우동 사건이 실록에 처음 등장하는 것이 성종 11년 1480년 6월 15일자 좌승지 김계창이 들어와 이를 아뢰니 임금이 말하기를 들으니 태강수의 버린 아내 박씨가 죄가 중한 곳을 스스로 알고 도망쳤다 하니 끝까지 추포하라 하였다. 김계창이 말하기를 박씨가 처음에 은장위와 간통하여 남편의 버림을 받았고 또 방상수와 간통하여 추한 소문이 일국에 들렸으며 또 그 어미는 노복과 간통하여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한 집안의 음풍이 이와 같으니 마땅히 끝까지 추포하여 법에 따라 처치하여야 합니다. 실록에 따르면 어우동은 성종 11년 6월 15일 이전의 행적이 세상에 드러남에 따라 도망을 쳤고 7월 9일 이전에 붙잡혀 의금부에 하옥된 곳으로 나온다.
성종은 처음에는 추문이 번지는 것이 못마땅해서 될 수 있으면 관대하게 처리하고 싶었다. 그래서 방산수, 어우동, 어유소, 김칭 등의 국문도 허락하지 않았다. 성종은 이렇게 말했다. 어유소, 김칭은 모두 방산수의 무고에서 나온 것이니 국문할 수 없고, 방산수는 정치인이 형벌하여 신문할 수 없으며, 어울우동의 음란하고 더러운 것은 전고에 없는 것이니 죽어야 마땅하나 곤장을 맞다가 죽을까 두려워서 형벌을 쓸 수 없다. 성종 11년 9월 2일 의금부에서 어우동을 죄는 율에 의하면 결장 100대의 유 2천리에 해당한다고 아래자 조정에서 논의토록 했다. 영의정 정찬손이 종친이 처이며 사족의 딸로서 음행한 것이 장기와 같으니 극형에 처해야 마땅하나 태종과 세종 때의 사족의 부녀로서 음행이 매우 심한 자는 간혹 극형에 처했다 하더라도 그 뒤에 모두 율에 의하여 단죄했으니 어우동 또한 율에 의하여 단죄하소서 했다. 죽일 일까지는 없다고 한 것이다. 이어서 죽여야 한다. 귀양이나 보내자 하고 의논이 분분했다. 오랜 논란 끝에 임금이 결론을 내렸다. 어울우동은 음탕하게 방종하기를 꺼림이 없게 하였는데 이런데도 죽이지 않는다면 뒷사람이 어떻게 징계되겠느냐. 의금부에 명하여 사유를 적용하여 아래게 하라. 처음에는 덮어주려고 하던 성종이 강경하게 돌아서서 많은 중신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죽이라고 했던 것이다. 그해 10월 18일 어우동에게 끝내 사형 선고가 내려졌다. 그것도 시간을 기다리지 말고 목매 죽이라는 교부 대시가였다. 성종이 어우동의 처형을 지시한 일에 대해 뒷날 이런 소문도 또 돌았다. 변복을 하고 밤중에 미행을 자주 하던 성종이 언젠가 어우동의 산의 낚시질에 넘어가 정을 통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야담도 듣기에는 그럴듯하나 증거가 없으니 믿거나 말거나 하겠다. 조선왕조는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는 나라였다. 성리학은 곧 윤리학이며 윤리학의 핵심은 삼강오륜이다. 이러한 윤리적 사회에서 충격적인 성 스캔들인 어우동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어우동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남겼는지는 아무 기록이 없다. 그러나 어우동의 모친 정씨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사람이 누군들 정욕이 없겠는가? 내 딸이 남자에게 혹한 것이 다만 너무 심했을 뿐이다. 어우동으로 하여금 남자들을 유혹하게 만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물론 남자들에게 있었다. 사내들은 도덕적으로 아무 흠이 없는데 여자 혼자 색을 밝힐 수는 없는 노릇이 아닌가? 사실 성적 쾌락을 분화비처럼 쫓아 자신을 불태운 쪽은 오히려 겉으로는 점잔을 빼며 뒷구멍으로는 온갖 호박씨를 다 까던 사내들, 그것도 양반들이었다. 따라서 풍기문란의 책임을 전적으로 여성에게만 주은 것은 매우 모순된 처사였다. 이같이 남성 중심 사회의 억울한 희생자가 어우동이었습니다.